읽어봅시다. 요즘 시인들은 마치 기록 변경을 하듯이 시집들을 양산해낸다. 수십 건의 개인 시집을 갖고 있는 시인들도 적지 않다. 물량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니 작은 것보다야 많은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시 문학사를 살펴보면 한 권의 시집만 갖고도 문학사의 길이 남는 시인들은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된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소월과 만해 역시 그런 분이다. 만해 한용우는 님의 침묵이 회동서관이 집필된 시기는 1925년 6월 초로부터 8월 말에 이르는 약 80일강으로 추정된다. 님의 침묵에 수록된 작품의 총수는 천머리의 군말과 맹끝의 독자에게까지 합하여 총 90편이니까 매일 한 편 이상씩 의도적으로 창작하여 엮어낸 시집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성녀요 사상가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지사였다. 문단과 교유도 별로 없었고 전문적인 시인도 아니었다. 물론 한시에 대한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님의 침묵 이전에 그가 쓴 현대시란 겨우 더편에 지나지 않는다. 별 습작기도 거치지 않은 그가 47세의 중년 나이에 한 권의 시집을 하루아침에 엮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시집이 당대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문학 연구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드디어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한용운에 대한 얘기, 한용운에 가지 마시라고는 작품을 얘기하면서 앞에 이제 한용운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한용운 임해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집이 시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90여 편의 그 작품들이 3개월 동안에 쓰여졌다는 것이 백담사에 들어가서 백담사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에 90여 편의 작품,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이상씩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임해침묵이라고는 한 작품, 한 시집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 시를 몇 편을 썼느냐 한 2편밖에 안 썼어. 그 전에 2편, 그 밑에 이제 보면은 2편의 시가 이제 1918년에 말이지 유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심자 시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발표를 했고 유심이 그가 유심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시임이라고 하는 것이 1918년에 발표가 됐고 1922년 개벽지에 무궁화꽃 심으고저라고 하는 애국적인 작품을 무궁화꽃 심으고저라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노래라고 그럴까 시라고 그럴까 이걸 발표한 것 외에는 현대시에 대해서 거의 안 썼는데 25년에 이제 마음 먹고 말이지 백담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에 시집 한 권을 갖다가 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해침묵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데 바로 이 한 권의 시집이 문학사에 오래 남는 말이지 그런 문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요새 수많은 시인들이 그냥 시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한 20여 권 쓰긴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수십 권의 시집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도 그야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만해는 한 권의 시집만 만들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된 그런 작품들을 얻게 된 것이 참 놀랍기만 해요. 그 다음은 내가 읽으면서 그냥 또 덧붙일 말은 하도록 합시다.
이무치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는 왜 이무치묵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냐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해는 시집천머리의 군말에서 임의 성격을 밝히고 임이 무엇인가 하는 임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임만 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임만 임이 아니라 기룬 것, 좋아하는 것, 기룬 것은 다 임이다. 중생이 석가의 임이라면은 석가가 중생을 어여삐 여기면서 말이야, 중생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중생을 석가의 임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칸트의 임이고, 칸트는 또 철학을 그렇게 존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미화의 임이 봄비라면 장미꽃은 봄비를 그렇게 그리워할 것이란 말이죠. 장미화의 임이 봄이라면 마티니의 이태리 혁명가의 마티니는 바로 그의 조국인 이태리가 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태리다. 임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임은 내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임도 역시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성적인 임만이 임이 아니라 그립고 소중한 것이면 다 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 침묵 속에 등장한 임의 정체를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불타나 중생, 부처나 혹은 중생 혹은 연인이나 친구 등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임의 침묵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조국도 되기도 하고 민족도 되기도 하고 혹은 연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이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임의 정체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그 대상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말이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미 여기에 등장하는 임은 어떤 존재인가, 요걸 지금 한번 따져보려는 것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내 생각인데 그 조국도 임이고 석가도 임이고 말이죠. 그리고 민족도 임이고 말이죠. 그러는데 내 자신도 임이 될 수 있다는 나.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나만큼 소중한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임이라고 이렇게 부른 작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작품도 있다. 이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고 그럴까, 이제 하는 자경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자경가로서 이제 가지 마시오, 요 작품을 들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마시오는 작품이 거기서부터 이제 소개된 것은, 그것은 어머니 가슴에 머리를 숙이고 아기자기한 사랑을 받으려고 삐죽거리는 입술로 표정하는 어여쁜 아기를 쌓아내려는 사랑은 날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받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어머니 사랑을 받으려고 삐죽거리는 입술로 표정하는 예쁜 아기를 쌓아내려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쌓아내려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날개가 아니라 적의 깃발입니다. 그건 어머니 사랑이 아니야. 적의 깃발이야.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가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 그것은 자비의 백호 광명이 아니라 번득이는 악마의 눈빛입니다. 지금 당신이 빠지려고 하는 거기는, 그것은 말이 자비의 백호 광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빛이 아니라, 두 안광에서 나는 말이 그런 사랑의 빛이 아니라
번득이는 악마의 눈빛이야. 너를 해치려는 번득이는 악마의 눈빛이야. 바로 악마의 눈빛인데 그걸 부처님의 자비의 백구광명이라고 알고 가서는 안 돼. 그러니 거기를 가지 말라고 지금 너는 그대는 말이야 거기에 가지 말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멸류관과 제왕이 쓰는 그 멸류관과 황금의 누리와 죽음과를 본체도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돌돌 뭉쳐서 사랑의 바다에 퐁당 넣으려는 사랑의 여신이 아니라, 그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이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여신이 아니라 칼의 웃음입니다. 너를 해치려고 하는 칼이 그냥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웃는 웃음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니 그 유혹에 말이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이미여, 위안에 목마른 나의미여,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말이여 나의미여, 걸음을 돌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시오. 나는 시여. 유혹에 빠지지 말라. 대지의 음악은 무궁화 그늘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음악은 낮에 수많은 대지가 아름답게 연주하던 그런 음악들은 다 잠들고 조용해지고 말이지 캄캄한 밤이 됐다는 얘기겠죠. 무궁화 그늘에 잠들었습니다. 광명의 꿈은 검은 바다에서 잠약질합니다. 빛나는 그 꿈은 다 사라지고 말이지 마치 밤의 검은 바다서처럼 그렇게 꿈은 검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패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무서운 침묵은 만상의 속살그림에 서슬이 푸른 교훈을 나리고 있습니다. 침묵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속살거림에 수많은 것들이 살아있다고 혹은 자랑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에 서슬이 푸른 교훈, 그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라고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서슬 푸른 그런 교훈을 내리고 있는 것도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리고 있습니다. 이미여, 새 생명의 꽃에 취하려는 나의 이미여, 걸음을 돌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시오. 새 생명의 꽃을 거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걸음을 돌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세요 하고 지금 임에게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세례를 받은 순결한 청춘을 똑 따서 그 속에 자기의 생명을 넣어서 그것을 사랑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어여쁜 처녀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처녀는 없다면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말이에요 사랑의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처녀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그 대상은 말이야 그런 어여쁜 처녀가 아니니 말이야.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겠어요. 달콤하고 맑은 향기를 꿀벌에게 주고 다른 꿀벌에게 주지 않은 이상한 백합꽃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꽃은 모든 꿀벌에게 모든 벌들에게 꿀을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꼭 하나의 꿀벌만 생각해가지고 그만을 사랑해서 말이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야. 그런 이상한 백합꽃은 없어. 그러니까 당시 지금 나만을 사랑하는 백합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백합꽃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전체를 죽음 후 청산에 장사 지내고 흐르는 빛으로 밤을 두 조각에 베이는 반딧불이 어디에 있어요. 어둠을 가리면서 이제 밤을 두 쪽으로 가리면서 나는 그 반딧불 얘기인데 그 반딧불이 마치
자기 몸뚱이를 태워가지고 어둠을 가르려고 무모하게 말이지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당신도 마치 목숨을 내걸고 바로 그 대상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무모한 짓이다는 그런 경계이고 전체의 죽음을 자기의 전체를 죽음의 청산의 장소에 그러니까 목숨을 내던지고 말이야. 흐르는 빛으로 밤을 두 조각 베이는 반딧불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말이야 날아가는 그 반딧불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거기에 그 대상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은 무모한 일이다. 아님이여 정에 순사하려는 나임이여 감정에 순사하려는 감정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말이 그 나임이여 걸음을 돌리세요.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그 나라에는 지금 당신이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는 허공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허공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란 뭐 귀신들이겠죠.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 그 나라에는 우주만상의 모든 생명의 쇳대를 가지고 척도를 초월한 삼엄한 계율로 진행하는 위대한 시간이 정의되었으니 그 나라에 바로 그곳은 또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거기는 시간도 없고 바로 죽음의 세계라는 얘기겠죠. 아임이여 죽음을 방향이라고 하는 나의임이여 걸음을 돌리시오. 죽음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나의임이여 걸음을 돌리시오. 거기를 가지 마시오. 나는 싫어요. 바로 당신이 가려고 하는 바로 거기는 죽음의 세계예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경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 마시오. 자, 전 4연으로 이루어진 장행시인데 각 연의 구조는 비슷해요. 1, 2, 3행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병치 제시하고 끝의 제4행에서는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고 님을 만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년의 그것은 모성적 사랑이 아니라 적의 깃발이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아니라 악마의 눈빛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리를 숨긴 가식적인 호의라고 하면서 거기에 유혹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당부해요. 제1년은 사랑에 목마른 임을 노래하고 있어. 사랑에 목마른 임이여 바로 그것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제2연은 고도의 은유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적잖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제1행은 대지의 아름다운 사물들, 대지음악, 그건 불변의 자연 속에, 즉 무궁화 그늘 속에 잠들었다는 지상적 상황을 말해요. 말하자면 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말하는. 제2행은 태양, 광명의 꿈은 함지에 잠겨 있다는 바다 속에, 태양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있다는. 그래서 천상적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깜깜하다는 얘기. 말하자면 밤, 곧 어둠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행에 가서 밤의 고요, 무서운 침묵이 고요가 만상의 생동, 만상의 속살거림을 집어삼켜버리는 만물 소멸의 교훈, 서슬프른 교훈을 환기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생명을 꿈꾸는 힘이 어둠에 유혹되지 말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이에요. 그 밤 속에 말이지 당신이 가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3년은 세상에 헌신적인 순애는 없다고 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순결한 처녀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일도 없으며 어떤 백합꽃이 한 꿀벌에게만 꿀을 주는 일도 없어요. 자신의 몸을 불태워 죽음으로 밤의 어둠을
가르는 반딧불도 없어. 그런데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의미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요. 제4연은 죽음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공간도 없고 허공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유령들만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세계가 아름답다고 하는 임에게 죽음의 유혹에 들지 말 것을 애원하고 있어요. 제1연은 이완 곧 사랑에 목마른 인물, 제2연은 곧 밤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인물, 제3연은 헌신적으로 사랑하려는 인물, 제4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 그리고 있어요. 주제 면에서 보면 제1, 3연과 제2, 4연이 서로 엇갈리게 짝을 만들어 대우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조국인가? 불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우선 이 작품 속에 드러난 임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사랑에 목마른 존재며 또한 헌신적인 사랑을 쏟고자 하는 존재, 분별력이 없고 고지식해요. 세상의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또한 단순해. 말하자면 선량하기는 하지만 어딘가 좀 아둔하고 모자란 존재로 보여요. 절대적 존재로서의 조국이나 원만 구조간 부처를 상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성적인 연인을 지칭한 것으로 단정 짓기에는 작품의 스케일이 너무 커요. 민족이나 중생으로 보기에는 너무 의지롭고 개성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작품에서의 임은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 도대체? 마해는 굿말에서 기른 것이란 무엇이든 다 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다 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룬의 의미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조국이나 부처나 연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도 이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이 작품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이르는 자경가, 스스로 경계하는 노래, 자경가로 볼 수는 없을까? 유혹에 물들기 쉽고 분별력이 약한 고지식하고 아둔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는 노래 말이다. 굳이 이 가지 마셔를 들어 여기서 거론하게 된 이유는 만해의 임이 상징하는 다른 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시집 임의 치묵이 지닌 문학적 성과가 그렇게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만해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시적 감수성과 한시를 통해서 이미 연마된 시적 재능도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임의 침묵을 낳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정신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사로서 혹은 지사로서 그가 지닌 불구루 정신력이 하나의 작품집에 응집하여 발현된 결과로 보여요. 예. 이걸 들어서 얘기하고자 한 것은 임의 한 유형을 갖다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 자신을 임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분들을 다 그러다가 말이지 임의 한 유형력으로